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탈북자 이해란입니다. 지금 기독자의 통일당 대변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이승만 대통령을 참으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분께서 부정선거에 책임을 지고 그 직을 스스로 내려놓으셨다 그래서 그분이 너무 존경스러웠습니다. 북한에서 300만 명이 굶어 죽을 때 김정일이가 나는 도저히 당신들을 더 굶겨 죽일 수 없으니 나는 이 자리를 내려놓겠어 이랬으면 북한 사람들이 300만 명이 굶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김정일이는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있어서 북한 주민들이 30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인구의 45%가 심한 영양실조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똑같은 사실이 지금 21세기 2020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슬픕니다. 이번 선거는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게 여러분 대학 입시 시험으로 말하게 되면 시험을 보러 갔는데 자기네 집 식구들끼리 가서 시험 감독을 하게 되면 그 시험을 인정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없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선거관리위원을 7명을 총 9명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2명의 그 야당 몫을 뽑지 않았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캐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네 집 식구들끼리 가서 시험 감독한 거랑 뭐가 틀립니까? 같지 않습니까? 시험 감독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 시험은 무효라는 것입니다. 부정의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 선거는 이미 성립되지 말아야 될 선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갖고 있는 미래통합당 이 병신 같은 놈들이 도대체 뭐하고 있는 겁니까? 그냥 배지 달고 세금만 받아 쳐먹으면 되냐 말입니다. 정말 이런 심한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은데 정말 우리의 분노는 이제는 우리의 한계선을 넘어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 우파 일부 사람들 중에 오피니언 리더라고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참으로 하는 행위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선거 전에 여의도 연구원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미 지게 돼 있다. 이런 패배주의가 어디 있냐 말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볼 때 공부 잘하는 애는 부정행위를 해도 됩니까? 공부 못하는 애는 그러면 공부 못하는 애와 공부 잘하는 애가 있는데 공부 잘하는 애는 컨닝을 해서 붙어도 되냐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지율이 높았든 틀렸든 시간에 여러 가지 부정의 증거가 나왔으면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에 국민의 이 선거는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는 신성불가침의 행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신성불가침의 우리 주권을 농단을 했단 말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패배주의에 빠져서 걔네는 원래 지지율이 높았어 이렇게 돈을 풀었어 이따위로 그것을 면피해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공직선거법상 선거 전에 정치 기부금을 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핑계대 가지고 재난지원금인지 뭔지 해가지면서 어차피 선거 후에 줄 것을 선거하기 전에 뒤따 주겠다고 한 것은 이게 선거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볼 때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까? 선거 전날 9,212억을 풀어가지고 이 아기 돌봄 쿠폰이라는 거를 해가지고 이 200만 가구에게 돈을 풀어준 것은 잘못된 거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거 불법 선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요. 고무신 선거는 차라리 정직하기라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국민의 혈세를 자기 주머니에 용돈처럼 막 퍼다주는 이런 날강도 같은 놈들이 세상에 어디 있냐 말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사기꾼한테 사기를 당하게 되면 나중에는 그 사기꾼의 노예가 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이 주권을 농락당하고 선거를 사기당했는데 가만히 있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저 주사파 날강도 저런 놈들한테 우리가 노예로 살아가야 되는 게 분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네, 맞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개입을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재미를 봐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건 다 잘 알 것입니다. 예, 그랬는데 이번에는 중국 공산당 이놈들까지도 지금 달라붙어가지고 대한민국 선거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중국의 식민지입니까? 문재인이가 나쁜 놈이죠. 대통령은 고사하고 석푼짜리 인간의 값이도 가지 않는 저런 자를 우리가 대통령이라고 모셔야 되는 이 정말 비참한 슬픔 앞에서 우리 국민이 분노하지 않으면 개돼지가 아니라 차라리 개돼지는 생각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개돼지는 때리면 물겠다고 그러고 달려들지 않아요? 개돼지는 달려들어요. 그러지 않아요? 예. 우리는 지렁이를 밟으면 꿈틀합니다. 우리는 지렁이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맞습니다. 그래서 기독자의 통일당에서는 어느 정당도 하지 않는 이 4.15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서 선거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유권자, 특히 보수라고 하는 이 유권자 여러분들에게 엄청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판 사판 하다가 개판 난다고 그만큼 얘기했는데 이판 사판 하다가 지금 개판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희 어머니는 어렸을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야, 이보다 미를 아비랄까, 보리밥을 밥이랄까,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미래통합당을 우리가 정말 우리를 위한 정당이라고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차라리 없으면 없겠거니 해요.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고아는 여러 사람이 돌봐줘서 굶어 죽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집안에 아버지라고 있어가지고 맨날 술만 퍼마시고 똑바로 아버지 구실을 못하면 그 집 애들은 굶어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입만 열면 사과하고 입만 열면 뭘 그렇게 사과할 게 많아요? 그렇게 사과할 게 많으면 배지를 띄고 집에 가야지. 집에 가야죠. 저기 귀농해가지고 농사나 지어야지. 왜 그 자리에 앉아서 맨날 사과한다고 그러냐 말입니다. 사과 농사를 같이 짓든지. 사과당 자폭당. 이것은요, 우리가 해야 될 일 사실은 아닙니다. 미래통합당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미래통합당 하고 미래한국당, 이 비겁한 놈들이 왜 이게 한마디 찍소리도 못하냐 말이죠. 네? 이분도 또 오다시라는 거예요. 그런 거 불편할 때, 잘못됐을 때, 분노할 때 표현 안 하고 입을 준 거 아닙니까? 목소리를 왜 주셨습니까?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 때 말 안 하고, 우리가 기쁠 때 말 안 하고 우리에게 목소리와 입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왜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자유진영의 국회의원이라고 왜 뽑아서 거기를 보냈겠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라고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런데 5.18에 가가지고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맨날 빌고, 저희는요, 북한에 있을 때 5.18에 대해서 김일성이가 현명하게 지도해가지고 성공한 폭동이라고 우리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분명하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5.18 사건이 끝난 다음에 북한의 전국에는 전두환을 찢어주기라는 현수막이 몇 년 동안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5.18을 성역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5.18은 신성 불가침이 돼가고 있어요. 북한 사람들이 왜 저렇게 노예가 되느냐? 김일성에 대해서 성역할을 했기 때문에, 김정일의 그 쓰레기 같은 인간에 대해서 성역할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노예가 된 겁니다. 우리가 5.18에 대해서 말도 못하고 5.18 뭐 특별법으로 우리를 계속 탄압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5.18의 노예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배지를 달고 한다는 수작이 고작 취임일성이 광주에 가서 그 5.18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게 하겠다는 그따위 짓을 하려고 거기 가냐 말입니다. 5.18을 왜 헌법에 넣냐 말입니다. 5.18을 헌법에 넣으려면 5.18 유공자들에 대해서 낱낱이 밝히고, 그렇게 위대한 유공자들을 왜 안 밝혀요? 그리고 우리가 광화문에서 지난번에 집회할 때 경찰 저지선 좀 넘어갔다고 뭐 과잉 폭력 집회라고 했죠? 그러면 5.18에 경찰서 습격하고 교도소를 습격하고 무기들을 탈취해서 총으로 쏜 거는 그건 뭡니까? 그거는 혁명이고, 우리가 문재인의 이 실정에 대해서 항의해가지고 경찰 저지선 넘어가게 과연 폭력 집회란 말입니까? 그럼 우리도 이 강화문 집회에 나와서 싸운 거에 대해서 유공자 대접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말입니다. 똑같이 국가를 위하고 민주주의를 위하고 자유를 위해서 싸운 것인데, 어떤 거는 유공자가 되고 어떤 거는 불법 폭력 집회가 돼서 감옥에 끌려가는 게 이게 평등한 건 맞냐 말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저는 이제는 이승만 대통령께서 48년도에 혼자서 너무나도 어렵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건국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오니까 건국 대통령이 누군지를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예,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게 오늘의 한국을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다 제2의 이승만이 돼서 이 자유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내고 북한 주민들에게 재헌헌법 그대로 이승만이 대통령이 세웠던 그런 위대한 대한민국을 세우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네, 많은 사람들이 4.19 그 얘기를 하시는데, 4.19 때는 양심적인 민주주의자,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시는 애국자 이승만 대통령이 계셨기 때문에 끝났습니다. 지금 이 문재인은 강도입니다. 사기꾼입니다. 국민에 대한 애착이라는 하나도 없고, 지난 3년 동안 오직 선거를 위해서, 오직 권력을 위해서만 올인해 왔던 사람입니다. 이 대상이 다릅니다.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단단히 잡들이를 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 우리 국민이 자각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물러설 거냐? 물러서면 영원히 저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주사파 쓰레기들의 노예가 돼서 우리는 인간다움을 잃고 정말 그렇게 북한 주민들보다 어쩌면 더 비참한 삶을 누리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